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는 도호쿠 지방 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삼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는 진도 9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도호쿠 지방 이와테현 미야코시에는 40.5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면서 동일본 해양 지역에 기록적인 피해를 남겼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12개 도도부현에서는 19,689명이 사망, 2,563명이 실종되었으며 해안 일부 지역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심한 피해를 입어 기존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영구 이주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토록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남긴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인데요. 진도 9의 강한 지진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해안가에 있는 많은 원전 시설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 후쿠시마 제1원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되었죠.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원자로가 자동으로 셧다운되는 동시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작동되면서 원자로의 냉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을 때에는 비상모드로 잘 전환되었지만 곧이어 14m 높이의 두 번째 거대한 쓰나미가 또다시 덮칠 때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비롯해 냉각수의 치수펌프 등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냉각기기가 한순간에 사용 불능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냉각기기가 멈춰지면서 원자로 3기는 물없는 솥을 엄청난 열로 태우는 것처럼 핵 붕괴열이 계속 상승하였고, 결국은 핵 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 연료가 녹는 과정에서 대량의 수소 폭발이 여러 번 일어났고, 이로 인해 주변에 있던 원자로 1, 2, 3호기들도 동시에 녹아버리면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게 되었고, 주변 지역은 방사선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았죠. 이 사고로 방사선에 피폭된 주변 지역은 출입이 금지되었고,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잇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심각한 7등급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게 되었죠. 동일본 대지진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자연재해였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합니다. 먼저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전력 설비를 지은 것부터가 심각한 설계 결함이었죠. 또한 사고 피해 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을 낙관한 도쿄 전력이 해수 투입을 망설이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호였던 기회를 놓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때 녹아버린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해수를 투입하고 있으며, 원전 내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하루에 발생되는 오염수는 140톤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오염수는 근처 탱크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2020년 가을쯤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추가 저장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며 언제까지고 저장만 해놓을 수 없다면서 방사성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부터 배관을 연결해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류를 타기 쉬워 방사성 물질이 더 빨리 희석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침을 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가 더 빨리 퍼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 역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정부 공식 발표대로 2023년 봄부터 3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진짜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000개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데
오염수 70%에는 탄소 14,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알프스 처리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인데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서 화학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프스 처리를 거치더라도 삼중수소는 여전히 남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다면 바다에 수많은 삼중수소가 떠돌아다니게 되고 여러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체에 추적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인체에 있는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신체 손상을 입히는 내부 피폭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방사선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시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 탄소 14,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프스로 처리된 115만 톤의 오염수 중 안전 기준치를 통과한 건 불과 30% 정도였고 나머지에서는 스트론튬 90이 검출되었는데요. 스트론튬 90은 인체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핵분열 생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체내 흡수가 쉽고 극소량만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차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서 고농도 탄소 14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탄소 14는 생물에 추적되는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적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역시 5730년으로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를 살아갈 생명체들이 점진적으로 겪게 될 유전 변이 위험성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오염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성분과 농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을 바다에 방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객관적인 영향 및 안정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국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나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더 큰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주민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매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후쿠시마 주민들이 방사능 노출에 민감한 이유는 지난 10년간 이 지역 어린 아이들의 갑상선에 생기는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고가 있었던 2011년부터 후쿠시마현에는 소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275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6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오모리현도 똑같이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0명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소아 갑상선 암과 방사능에 대한 연관성을 더욱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이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향후 30년간 방출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앞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일본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걱정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단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책임 있는 행보를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